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 대표의 건강상 이유로 중단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는 12일 다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규모 6.8의 강진으로 최소 820명이 숨지고 329명이 다쳤습니다. 건물 잔해에 묻힌 실종자들을 고려할 때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정권 수립 75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딸 김주애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시원한 바람이 늦더위를 식혀주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공원과 산에는 나들이객들로 붐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 출석은 오늘로 5번째. 혐의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조사가 시작됐는데 이 대표가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조사를 받지 못한다고 해서 조금 전인 오후 6시 40분쯤 조사가 끝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윤석열 정권을 겨냥해 권력은 잠시일 뿐이라며 화무 11홍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민주투사 코스프레라고 비판했습니다. 저 소식은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단식 열흘째인 오늘 검찰의 5번째 소환조사에 응한 겁니다. 이 대표는 권력은 잠시뿐이라는 뜻인 화무 11홍을 언급하며 현 정권과 검찰 수사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조작과 공작을 하더라도 잠시 숨기고 왜곡할 수는 있겠지만 진실을 영원히 가둘 수는 없습니다. 당내 의원들에겐 동행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조정식, 정청래 의원 등 민주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 1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조사가 추석 밥상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슈를 올리겠다는 검찰의 술책이고 정치 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인 비리 의혹을 받는 이 대표가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 공작 운운하면서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즐기고 있습니다. 개인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마당에 국민 주권과 민생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아울러 김만배 허위 인터뷰의 실질적 배우로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다며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제1야당 대표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무슨 죄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에 낸 진술서를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단식 때문인지 수척한 모습의 노타이로 운동화를 신고 나왔습니다. 검찰청사 주변에는 아침 일찍부터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어서 오지혜 기자입니다. 오전 10시 18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에서 내려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90도로 허리를 숙이더니 다시 차를 타고 청사로 향합니다. 포토라인까지 천천히 걸어간 이 대표는 엷은 미소를 짓고는 준비한 A4 용지를 꺼냈습니다. 민주주의, 민생 파괴, 평화 파괴 행위에 대해서 국민 주권을 부정하는 국정 행위에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다만 깔끔한 차림에 특유의 여유로 10여 분씩 연설을 했던 지난 검찰 출석 때와는 달리 오늘은 1분 50초 정도 짧은 입장만 밝혔습니다. 단식 열흘째에 받는 조사라 체력을 아끼려고 언행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노타이의 파란 운동화 차림, 덥수룩한 수염과 초췌한 모습으로 탄압받는 야당 대표를 강조해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청사 주변에는 이른 아침부터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단체 집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정치적인 생명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저녁 6시까지 집회 소음과 관련한 112 신고는 45건에 달했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이번엔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고 있는 수원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오전 10시 반에 조사실로 들어갔으니까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노승환 기자, 이 대표 조사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전 수원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인데요. 오전 10시 반에 검찰로 들어갔던 이재명 대표가 8시간여 만에 조사가 중단돼서 지금은 이 대표와 변호인이 진술조서를 읽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제 뒤로 보이는 수원지검 15층 조사실에서 검사 2명으로 꾸려진 수사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실 바로 옆에는 만일에 대비해 의사 1명이 건물 밖에는 119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대표는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2시간마다 20분씩 휴식을 취하며 강도 높게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둔 혐의는 제3자 뇌물죄인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대북 교류 사업과 방북을 위한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려고 검찰은 150쪽 분량의 질문 700개를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조사에서 핵심 쟁점이 뭐였는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검찰이 반드시 확인하려고 하는 건 이 대표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을 알았느냐, 알았다면 그 과정에 얼마나 관여했느냐입니다. 김 회장은 수사 초기 자신의 대북 송금은 이 대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통해 대북 송금 과정을 알렸다고 말을 바꿨는데요. 그러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를 통해 검찰은 이 대표가 적어도 쌍방울의 송금 사실을 알긴 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뇌물죄라는 게 워낙 입증이 까다로워서 수사 상황을 내다보긴 쉽지 않은데요. 김 회장이 중간에 통했다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틀 전이죠. 지난 7일 이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말을 바꾼 점도 혼선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오는 12일 한 차례 더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검에서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단식 중에 이뤄진 이재명 대표의 소환 조사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입하는 남보람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단식 중에 출석하다 보니까 이 대표가 앞선 조사하고는 조금 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단식 일주일이 고비라고 하는데 벌써 열흘 차입니다. 이 대표 물과 소금으로 버티면서도 일정 소화는 물론 단식장 찾아오는 사람들 만나고 저녁에는 촛불 집회까지 참석 중인데요.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오히려 열흘이나 단식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좀 당뇨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2, 3일도 못 버팁니다. 하지만 이 대표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제부터는 기력이 떨어져 누워있기도 하고 목을 채 가누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다는 게 이 대표 측 관계자 설명입니다. 예, 그런데 건강 상황이 이 정도까지 되면 정상적인 조사가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검찰 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 단식이다 이런 얘기 나왔었죠. 예. 실제 이 대표 앞서 4번의 검찰 조사 짧게는 11시간, 길게는 13시간 반가량 받았습니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형식적인 조사일 뿐이라면서 조사 없이 영장을 치긴 검찰도 부담스러우니까 부른 것일 뿐이다. 조사에 지장을 주고 말고 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결론은 결국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 첫 검찰 출석 때도 같은 얘기했었습니다. 예.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정치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건데요. 실제 검찰은 오늘 조사 중인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지난 8월 조사했던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묶어서 다음 주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시기 좀 예상해 볼까요?
네, 추석 밥상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다음 주에는 영장을 칠 거다. 민주당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 영장을 청구한다고 했을 때 2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고 25일 포결할 가능성이 큰 겁니다. 이 대표 건강이 변수긴 한데요. 이 대표는 오늘 검찰 조사를 마친 뒤에도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오늘도 SNS에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가 명한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면서 의지를 다졌습니다. 검찰이 여론을 의식해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조율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도 나오지만 일단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사건은 형사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안 기자 얘기한 대로 단식 계속 이어가고요. 오늘이 열흘째면 앞으로도 더 단식을 이어가는 게 좀 가능할까요? 네, 이 대표 지난 2016년 단식 때는 그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중단을 요청하면서 11일 만에 단식을 멈췄었는데요. 현재는 정부 여당이 외면하면서 사실상 쓰러지는 것 말고는 단식을 중단할 출구 전략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탈진해서 쓰러지고 생명이 위독하겠다. 고 해가지고 뭐 실려가는 거 외에는 지금 달리 방법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10일째 단식인데요. 민주당 안팎에선 다음 주가 단식 임계치가 될 거란 전망 조심스럽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보람 기자였습니다. 네, 이어서 모로코 지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젯밤 11시쯤 규모 6.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파악된 사망자 수가 820명으로 시시각각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교민들의 피해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광열 기자입니다. 갑자기 지면이 강하게 요동치기 시작하고 골목에 앉아있던 시민들이 황급히 도망칩니다. 흔들리는 건물에서 대피하는 시민들 위로는 흙더미가 쏟아져 내립니다. 현지 시각 8일 밤 11시 11분, 모로코 마라케시 남서쪽 약 71km 지점 아틀라스 산맥 지역에서 규모 6.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قال ربما هيش حاجه ولكن الضربه الاخرى بنادم دابا باقي مخلوع ما قدرش يطلع لدارو. 이번 지진으로 현재 집계된 사망자만 최소 820명. 지진이 한밤중에 일어난 데다 건물 잔해에 깔린 실종자 등이 많아 희생자 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모로코 정부는 피해 지역에 구조대를 급파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ليصل إلى حدود الساعة 7 صباحا 632 من الوفيات تغمدهم الله بواسع رحمته فضلا عن 329 إصابة. 모로코 주재 한국 대사관은 교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에도 모로코 북동부 아로세이마에서 지진으로 628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이번 강진으로 특히 중세 유적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마라케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모로코의 대표 관광지인데다가 신의 땅이라 불리우는 도시 마라케시가 이번 지진으로 큰 비극을 맞았습니다. 이어서 이혁준 기자입니다. 모로코 마라케시는 모스크와 궁전을 포함한 중세 유적을 고스란히 간직해 관광지로 유명했습니다. 옛 시가지 메디나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미이라와 왕자의 게임과 같은 할리우드 영화와 드라마의 단골 촬영지기도 합니다. 역사 유적지의 오래된 건물은 강진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돌무더기가 곳곳에 질비합니다. 추가 지진이 발생할까 사람들은 밖으로 나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간은 밤 11시 11분. 사람들이 잠들기 시작하는 때여서 무너진 가옥에 깔린 사망자는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واحد اللحظة كنحس بالمخدة واللحاف كيمشي ويجي بيا. قلت عاد بلا بشطارة جي نضرت الجهة الأخرى عاوتاني هكاك. هو يتجهد هذاك الشيء بزاف 3 المرات. هو الحمد لله ربي لطف بينا اللهم لك الحمد. 관광객들의 대피도 이어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아틀라스 산맥 지역 인근 도시에선 산사태까지 겹쳤습니다. 인명 피해는 대부분 산악 지역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산악 도시에선 피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북한이 정권 수립일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거행했습니다. 과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공개하면서 대내외 위용을 자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트랙터, 오토바이, 트럭 같은 장비들이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예비군이 전면에 나선 겁니다. 김동환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그 이유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숫자 75가 평양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발광 옷을 입은 낙하산 부대가 인공기와 함께 김일성 광장에 내리고 군악대와 의장대의 축하 공연이 이어집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딸 주혜의 손을 잡고 입장하자 화려한 축포와 함께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 기념 열병식이 시작됐습니다. 총비서 동지, 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지난 2월 건군절과 7월 전승절에 이어 올해만 세 번째 열병식. 당이나 군의 창건일이 아닌 정부 수립 기념일인 만큼 정규군 대신 우리의 예비군이나 민방위와 같은 노동저기군이 전면에 섰습니다. 동원된 장비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무기가 아니라 트랙터나 오토바이, 생수 배달 트럭과 같은 민간 운송수단들입니다. 심각한 경제난 속에 힘을 과시하기보단 내부 결속을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기 향토를 믿음직하게 보유할 수 있는 높은 작전 전투 조직과 지휘 능력, 완벽한 실전 능력을 소유한 만능의 싸움꾼들로 준비해가는 민방위 무력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도 연설을 하지 않고 딸 주혜와 편안한 모습으로 지켜보다 퇴장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부총리급 인사와 외교관, 군 협조단 등 최소한의 대표단만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외교안보팀 김태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북한이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열병식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1년에 2번 정도 열병식을 개최한 적은 있지만 세 번째는 이례적입니다. 이 올해 2월 8일 건군절 75주년과 7월 27일 전승절 70주년 열병식에 이은 겁니다. 이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과 군사정찰 위성 재발사 실패 등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열병식을 통해 분위기를 환기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그만큼 북한 내부 체제 결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방증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북한의 열병식이라고 하면 ICBM 같은 전략 무기가 공개해서 관심을 끌었었는데 이번에는 모터사이클 이런 게 등장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김정은 집권 이후에 정권 수립일 관련 열병식은 올해 포함 총 4번 정도 진행됐었는데요. 지난 73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도 민간과 안전무력 열병식으로 비정규군인 우리로 치면 예비군격인 노동저기군이 등장했습니다. 이 올해 화면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요. 평양, 평안북도, 황해도 등 각지에서 온 노동저기대가 깃발을 들고 행진합니다. 생수 운반용 차량에 방사포를 탑재한 위장 방사포병 종대도 눈에 띄고요. 파란색 트랙터들이 견인하는 대전차 미사일 부대, 모터사이클 부대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ICBM과 같은 전략 무기나 첨단 무기는 등장하지 않았고 재래식 무기만 동원됐습니다. 예. 또 이번 열병식에서 특이할 만한 점이 딸 김주혜가 김정은 위원장 옆에서 계속 지켜봤어요. 부인 리설주는 잘 안 보이던데요? 네, 이 어제 잠수함 진수식에서도요. 리설주가 아니라 최선희 외무상의 모습이 보이고요. 오늘도 김주혜가 김정은 옆자리에 있습니다. 이 지난해 11월 김주혜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한 이후 15번 정도 관영 매체에 언급됐었는데요. 김정은 바로 옆에 있는 사진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딸 김주혜를 유력한 후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리설주가 등장하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월 8일 열병식 때도 북한 매체는 김정은 옆에 있는 김주혜를 강조했는데요. 김주혜로 상징되는 미래 세대에 대해 김정은이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리설주보다는 오히려 김주혜를 동원하는 것이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선전적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사회에서 여성인 김주애가 정말 후계자가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김태희 기자였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전북 전주의 한 빌라에서 숨진 엄마 옆에 4살 된 어린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이 모자의 비극은 생활고가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외 사건 사고 소식들 심우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오전 9시 55분쯤 전북 전주의 한 빌라 3층에서 4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곁에는 4살 아들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들은 장기간 음식을 먹지 못해 쇠약한 상태였는데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발견 당시 집 내부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매우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월세와 전기요금이 미납되는 등 여성은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범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집세가 2달인가 밀려 있다는 얘기는 있었어요. 상황을 봐서는 자살이나 타살의 가능성은 좀 없다라고 지금 저희는 판단하는 거죠. 공장 전체가 연막탄을 터뜨린 듯 주황색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저장 탱크서 흘러나온 물질에 대해 중화 작업을 했더니 기화되면서 공기 중으로 확산한 겁니다. 오늘 오전 8시 55분쯤 전북 군산의 한 공장에서 질산과 불산이 섞인 폐혼합류가 누출됐습니다. 질소하고 폐유가 나올 거 아니에요. 탱크에서 그 차량으로 이동하려고 차량에 담는 과정에서 차량이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탱크가 찢어졌어요. 어제 오후 9시 16분쯤 충남 아산의 한 상가 건물 4층 고시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33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가 이용객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MBN 뉴스 심우영입니다.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던 10대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달아났습니다. 도로교통법만 위반한 줄 알았더니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인장이 발부된 B급 수배자였습니다. 도망친 지 17시간이 넘었는데 행방은 아직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의 한 지구대. 오늘 0시 25분쯤 이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10대 남성 A군이 경찰서 인계를 앞두고 돌연 달아났습니다. 남성은 오토바이를 정리해달라는 경찰의 말을 듣고 지구대 문 밖으로 나섰는데 그대로 오토바이를 탄 채 도주해버렸습니다. A군은 어젯밤 11시쯤 서울 강서구의 한 도로에서 헬멧을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임의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신원조회를 해보니 A군은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구인장이 발부된 B급 수배자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로 구인장이 발부된 건 아니라 수갑을 채우지 않았었다며 남성을 추적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슷한 시각 대구에서는 현직 경찰이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체포한 수배자 도주의 음주운전까지 지난달 4일부터 특별 치안활동을 펼치는 경찰의 공직기강 회의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그리고 특정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호소한 기록이 공개됐는데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추성남 기자입니다. 화장장으로 운구차가 들어옵니다. 대전 40대 여교사가 잠든 관이 천천히 옮겨지자 유족들은 오열합니다. 동료 교사와 제자들도 운명을 달리한 교사의 마지막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고인이 된 교사는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에 자신의 교권 침해 사례를 제보했습니다. A4 용지 4쪽으로 작성된 문서에는 고인이 2019년 1학년 담임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자신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학생은 다른 친구 목을 조르는 등 문제 행동을 보였고 수업 중 갑자기 소리를 쳤다고 적혀 있습니다. 학생 부모와 상담했지만 조용히 혼내든지 문자로 알려달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장에게 지도를 부탁하자 부모가 찾아와 사과를 요구했고 이후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교사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긴 싸움을 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서희초 선생님 사건을 보고 공포가 떠올라 계속 울기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부모는 교사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전혀 그러신 선생님이 아니다. 그냥 옳고 그름을 알려주시려고 한 게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교사는 앞서 지난 2월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교권 상담 신청도 했습니다. 경찰이 구체적인 사건 경위 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유가족은 평소 고인의 신념에 따라 고인의 피부를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홍콩에 초대형 태풍이 지나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숨 돌릴 틈도 없이 이렇게 초대형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증시마저 멈춰 세운 기록적인 폭우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재 홍콩 상황을 베이징의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홍콩에서 20년 이상 양봉업을 한 치우 씨는 폭우가 휩쓸고가 처참하게 부서진 벌집들을 보면서 한숨을 내쉽니다. 有啊，好啲啦，冇都冇辦法㗎。呢啲天災嘅嘢，唉，估唔到啊。 폭우로 무너져 내린 산비탈을 보면서 60살이 넘은 홍콩 주민도 이런 적은 없었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冇見過啊！第一次俾我見到係咁嚴重咯。之前嗰啲打風啊，嗰啲都冇呢個咁嚴重嘅情況，睇到都好恐怖啊！ 홍콩엔 그제밤부터 어젯밤까지 24시간 동안 총 6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1년치 강우량의 4분의 1이 하루 만에 내린 겁니다. 139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휩쓸고 가면서 홍콩에선 적어도 2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쳤으며 도시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재산 피해만도 우리 돈 1,3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홍콩과 맞닿은 중국 선전도 12시간 최대 누적 강우량이 465mm를 기록하는 등 71년 만에 최대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태풍 하이쿠이가 남긴 비구름에 남쪽에서 불어온 계절풍이 맞물리면서 많은 비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대기업의 하반기 공개 채용이 시작됐지만 취업문은 여전히 좁습니다. 이를 뚫기 위해 무직인 상태에서도 이른바 스펙을 쌓으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시기 경쟁을 벌이는 분야도 있습니다. 장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채용 담당자 조언을 듣는 지원자 표정이 진지합니다. 전공 과목이나 이력이 취업에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동차에 관한 수업은 뭐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들어서 되게 좀 약하거든요. 좀 부족한 것 같아요라고 하면 매력도가 커 보이기가 어렵겠죠. 경쟁을 뚫기 위해 이른바 스펙을 쌓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학창 시절에 공모전이나 이런 경험을 미리미리 준비했다면은 근 1년 이내? 좁아진 취업문의 준비 기간이 길어지며 가족 눈치가 보인다는 지원자도 있습니다. 2개월 정도 됐는데 무직이 된 지 이제 슬슬 눈치도 보이고 하반기에 좀 취업이 되길. 하반기 채용 시즌이 시작됐지만 기업들의 취업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위기와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인해 기업들이 채용 규모를 좀처럼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10대 그룹은 앞으로 5년간 33만 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했지만 개별 기업 채용 인원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나 IT 등 전자업계는 회사가 사람 찾기에 더 급합니다. 공학 전공자 감소와 지방근무 기피 현상에 기업들이 오히려 대학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입사를 담보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곳도 많습니다. 확실히 많다고 느끼고요. 원하는 수준이 이렇게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자기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해 전체 일자리는 제자리 걸음이지만 AI 등 전문 분야 인재 수요는 늘면서 직업을 구하는 청년들이 느끼는 구직난 온도차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연초에 MBN은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당시 쓰레기 흙인 무기성 오니가 투기됐던 곳을 취재진이 다시 가봤더니 또다시 투기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조성된 농경지입니다. 인근에 있는 농경지와 높이를 맞추려고 성토 작업을 하다가 불법 투기 현장이 될 뻔했습니다. 지난 6월 이른 아침에 정상적인 성토제 대신 무기성 오니를 쏟아붓던 트럭들을 연천군 단속반이 적발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 근처로 25톤 트럭 석대 분량의 무기성 오니가 투기되고 있었습니다. 발견이 늦었다면 피해도 더욱 커질 뻔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들은 적법한 성토제인 줄 알았고 어디서 싣고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트럭 기사들이 무기성 오니의 출처를 모르면 불법 투기를 계획한 진범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만 화가 나지 이걸 누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아니라고만 하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행정처분을 받아서. 불법 투기 세력들이 환경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이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현황만 관리한다는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품으로 만들었다고 입력하면 그때부터는 폐기물이 아니라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감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품도 그 폐기물 관리법상에 이제 재활용 기준에 맞게끔 다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이제 재활용 제품이 되면은 그 올바로 시스템에 이런 데 이제 추적이 안 되니까. 환경부는 지난 8월 4일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나섰고 제조정보와 최종 매립지도 감시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최종 사용처를 관리하게 된다면 이 불법 행위자 색출이 가능해지고 또 불법 행위 방지 대책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한 번 파묻으면 일반 흙과 구분이 안 되는 무기성 오니의 특성상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하늘만 봐도 가을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오늘이었습니다. 서울 한강공원에서는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만든 종이 비행기가 쉴 새 없이 날았고요. 바라보는 엄마 아빠도 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의 표정도 한결 가벼웠습니다. 가을의 여유가 느껴진 주말 풍경을 심가연 기자가 담았습니다. 하나, 둘, 셋!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출발선에 줄지어선 아이들이 형형색색의 종이 비행기를 있는 힘껏 날려봅니다. 올해 13회째를 맞는 한강 종이 비행기 축제에선 천여 개의 비행기가 한강을 수놓았습니다. 종이를 접어 손수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도 맨손으로 날리는 과정도 그저 즐겁습니다. 재미있어요. 일주일간 맨날 저녁에 나가서 연습했어요. 부쩍 시원해진 날씨 속 서울 남산공원도 가을 정취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남산 꼭대기에 서니 서울 전경이 멀찍이 북한산 능선까지 내려다 보입니다. 한여름 불볕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햇볕 아래 서면 여전히 무덥던 하루. 땀이 나다가도 탁 트인 전망을 보며 가을 바람을 맞으면 피로가 모두 풀리는 듯합니다. 날씨가 시원해서 좋았고 놀러 오니까 조금 상쾌한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일도 맑은 하늘 속 늦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는 15도 넘게 차이가 나는 지역도 있어 큰 일교차에 유의해야 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3주 전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던 한미일 정상이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신흥국 지원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어제 인도 뉴델리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하나의 지구를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세션에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신흥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이를 위해 녹색 기후기금의 역대 최대 규모인 3억 달러를 공유하고 우리가 앞서 있는 원자력과 수소에너지 기술 협력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의 대응 노력을 돕는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을 천명하며 주요국의 지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번 G20 회의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도 참석해
지난달 캠프 데이비드 이후 3주 만에 한미일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시작 전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한미일 협력에 대해 환담도 나눴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빠진 가운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를 누가 주도하는지 눈여겨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 하나의 미래를 주제로 한 G20 세 번째 세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우리의 역할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뉴델리에서 MBN 뉴스 원중입니다. 800년 전 고려시대 우리 땅의 세공사가 만든 이 화면 속의 나전칠기 상자가 일본 개인 소장과 창고에서 100년을 넘게 떠돌다가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20점도 채 남지 않은 고려 나전칠기 중에서도 진수라는 평가입니다. 함께 보시죠. 정설민 기자입니다. 무지개 빛깔의 국화꽃이 영롱하게 반짝이고 금속으로 그려낸 넝쿨 줄기가 굽이굽이 뻗어갑니다. 13세기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나전칠기 상자가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국화의 가운데 원은 1.7mm, 꽃잎 하나는 2.5mm에 불과할 정도로 정교함과 세밀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사용된 자개도 45,000개에 달합니다.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 완벽한 상태로 잘 남아있고 또 하나는 고려시대의 모든 기법이 다 동원된 나전칠기는 청자, 불화와 함께 고려 미술의 정수로 꼽히지만 현재 남아있는 유물은 20점가량에 불과합니다. 목재로 제작이 됐기 때문에 망가지기가 쉽고 외부의 침입이 워낙 많아서 다 약탈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번에 환수된 유물은 일본 개인 소장자가 130년간 창고에 보관하다 지난해 7월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알려지지 않았던 유물인 만큼 먼저 국내로 들여와 X선 촬영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소장자를 설득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물론 소장자 입장에서도 유물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한국으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낸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요. 국내에 네 번째로 소장하게 된 이번 유물은 문양과 보존 상태가 탁월한 만큼 국보나 보물로 지정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주말인 오늘 전국에 맑고 쾌청한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하늘만 보면 영락없는 가을이지만 낮에는 여전히 여름 기온이 남아있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한낮에 서울 30도, 순천은 31도까지 오르는 등 늦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그래도 저녁이 되면 선선해지는 만큼 일교차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 소나기가, 제주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특히 충북과 남부 내륙에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좁혀지겠는데요. 이른 아침에 이동하신다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춘천과 대전의 아침 기온 19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도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로 선선하겠지만 낮 기온은 광주 30도, 대구는 29도까지 오르면서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내륙은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끝으로 푸른 자연의 멋을 간직한 곳 양평 세미원의 풍경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센터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